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방사물자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철희입니다. 지난번 1편에 이어서 2편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조금 지난번보다 심도 있게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방산 교육 현황과 그다음에 우리 그 방산 수출 진출 전략, 그다음에 중남미 비즈니스 할 때 유의할 사항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중남미 주요 기를 수입하는 동향, 지역도 특성과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년간 이제 동향을 보면 한 5년 단위로 보면은 2012년에서 16년까지는 그래도 중남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비교적 호황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또 그 핑크 타이드라고 해서 약간 진보 성향의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방산 물자를 수입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진출도 두드러졌었고요. 대표적인 것은 뭐 이제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이제 브라질이겠습니다. 브라질은 뭐 전체 GDP 규모의 중남미 규모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땅 지명보다도 한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국가인데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현지에서 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칠레나 페루,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이 주요 거점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수입한 현황을 보면은 이제 브라질이 아마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어떤 중남미의 패권 국가로서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브라질이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좀 특이할 사항은 차베스가 집권했던 시기 2010년에서 14년 그때 이제 베네수엘라가 특히 이제 러시아 무기를 많이 수입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브라질이 국방비로 봐도 가장 많이 지출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칠레 이런 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수입하는 거는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고강도 전투보다는 테러나 시위, 폭동, 뭐 그다음에 약간의 그 내전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의 저강도 전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그런 장비들 그러니까 뭐 한국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중남미 수출 실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자체 그 제조 능력이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가능성으로 보면 아직도 함정이나 조선 쪽은 저희가 강국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엠브라에르라고 하는 브라질 항공회사가 있습니다. 그 항공회사하고 우리 카이라든지 이런 항공회사하고 뭐 수송기 우리가 별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생산하지 않고 있는 군 수송기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이렇게 현지 진출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인트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출하는 게 가장 브라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로는 사실 거점 국가로서는 현재는 페루하고 콜롬비아 요거 거점으로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연도에 보면은 이제 KT1이라고 하는 훈련기 경공격기에 가까운 훈련기입니다. 이걸 거의 20대 가까이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해안 쪽으로는 함정 쪽으로는 전투함이라기보다는 다목적함 종류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최근에 한 두어 대 있었고 그다음에 연안 경비함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 목적은 이제 연안 해안 경비도 목적이지만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선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마약 수송선 이런 것을 이제 경비하기 위해서 연안 경비함을 많이 취급을 했었습니다. 물론 페루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시위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최근에 경찰 차량, 지능형 경찰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진출을 많이 했었고요.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뭐 연안 경비함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 연안 경비함 같은 경우는 이제 중남미 실정에 가장 이제 적합한 그런 함정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 한국산 중고 무기 또는 퇴약 무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저희가 사실은 뭐
일부 이제 함정들 같은 경우 퇴역 함미라든지 공격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쓰던 옛날 그 경격기 공경 공격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마중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게 사전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 거를 공여하는 형태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또한 뭐 함정 같은 경우도 뭐 한국에 사실 초기함이 많이 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또한 저희가 공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남미가 사실은 우리한테 보면은 굉장히 멀고 이 방산 수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 작년에 이제 유럽 쪽, 동유럽 쪽에 우리가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중남미가 이제 주요한 우리 방산 수출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훈련기를 이제 저희가 20대를 납품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제기로 납품한 건 4대, 현지에서도 제조를 16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사실 비행기를 자기네가 제조한다는 건 상당히 큰 기술적 진전이고 자부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높았고요. 특히 또 하나는 함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목적 함이나 연안 경비함 같은 경우에 CKD 타입으로 이렇게 현지 조립 생산하였기 때문에 얘네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설계 도면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네 산업이나 산업 발전과 고용에 큰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루의 성공 사례들이 이제 콜롬비아나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제 같은 비슷한 성격의 연안 경비함이라든지 또 그 경공격기라든지 다목적 함이라든지 또는 뭐 경전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국가들이 최근에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특히 코로나 때 그 국가적 대응이 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장비 군 장비에 대한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제 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특히 남미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가져야 할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대개 이제 중남미를 비롯한 개도국의 경우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 1,000만 불이 넘는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상대국 정부,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그 보장이랄까 여러 가지 지원, 기술 지원이나 뭐 인력 훈련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부 간 계약이라고 해서 정부 간의 그런 계약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부패 문제, 그 정부가 진보든 보수 성향이든 정부든 간에 부패 문제로 여러 가지 그 관료들이 연루되어서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최근의 경우에는 이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항상 그 선거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이 정부 간 계약이라는 게 어떤 시간을 좀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데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투명하게 신뢰도를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 간 계약이 굉장히 하나의 이렇게 수단으로서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그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정부의 신뢰 바탕하에 상대국하고 협상할 때 훨씬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고 또 그쪽에 걔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또 우수한 한국 제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고강도 전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강도 전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뭐 엑셀이 필요한 국가에 우리가 제네시스를 오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실 마약입니다. 마약 테러 조직들과의 어떤 문제점, 다음에 전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내전도 계속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국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좀 힘이 약해지고 붕괴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근 국가나 이제 미국 쪽으로 국경 쪽으로 개인이 불법으로 넘어가는 이민하는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국경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해안 쪽으로 보면은 중국의 이제 불법 어선들이 많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해리 주변을 해서 그쪽에 필요한 그 어선을 경비하기 위해서 연안 경비함 또는 뭐 다목적함이라든지, 또 하나는 또 중남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난 문제입니다. 뭐 엘니뇨라고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태평양 쪽 수온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목적 함은 같은 경우는 연안에 최대한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의료 장비나 의료 시설 또는 필수품 이런 거를 조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남미 경우는 안데스 산맥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악 지역으로 접근이 어려운데 저희 KT-1 훈련기가 경공격기가 이제 사실은 필수품이나 이제 의료품 이런 것들을 사실 조달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들 다목적용 제품들이 이제 장비들이 큰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으면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그 코로나 대처 문제로 해서 국내 전체적으로 시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동 진압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뭐 경전술 차량이나 경장갑 차량 또는 물대포 차량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쪽 특성에 맞게 이러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목적용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장비 쪽으로 우리가 계속 진출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합동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남미 개도국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융이라는 게 저희 정부 금융도 있겠지만은 민간 금융기관과 결합을 해서 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얘네들 수요에 맞는 그런 금융 지원 제도를 저희가 좀 마련해서 같은 패키지로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남미 지역이나 이렇게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시회에 저희가 좀 그 한국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의 날 행사 여러 가지 우리 문화적 사업과 융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합동해서 같이 나가서 이제 우리 그 방산 제품, 방위 산업 제품이나 우리 문화를 같이 홍보하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저희가 사실 이제 중남미까지 이렇게 출장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면 그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행사 전시회나 직접 가서 우리가 사회단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사업, 뭐 줌회의라든지 뭐 화상 상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들과 지속적으로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어떤 네트워킹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온라인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 언택트 사업으로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디지털 로드쇼라는 사업을 사실 처음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념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방산 사절단이나 전시회 같은 걸 과거에는 많이 보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그 우리 업체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현지에서 그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서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호응도가 높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온라인 사업으로서 저희가 계속 하면서 또한 병행해서 또한 그 현지 전시회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에 이런 디지털 로드쇼를 잘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나라마다 다 특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남미가. 그래서
그래서 관련해서 중남미 진출의 어떤 유의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셔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중남미 그러면은 마치 하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남미 같은 경우는 33개국이나 되고요. 그다음 뭐 도서국가를 제외하고도 33개국이나 돼서 이 나라들이 또 보면은 인종적으로 구성이 좀 다르고 또 언어도 조금 사실 스페인어와 포로 좀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원주민 언어를 쓰는 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별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에 그 진출하려는 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사실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해져야 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수시로 가서 방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온라인상으로도 우리가 좀 친하게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고 화상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친근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서 문화인데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커스텀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관습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고 주로 구두로 많이 협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럽식 그 오리진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문서를 중시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거나 이러면 나중에 이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거 작성할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접근 방식인데 그 우리가 이제 중남미 그러면은 아 이제 되게 못 사는 나라구나 개도국이나 그러고 약간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때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하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층은 이 중남미 국가에서 상류층들이고 대부분 오리진이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상당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들 우리가 중남미니까 개도국이니까 대충 이렇게 돼야겠구나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회에서는 엘리트들이고 하이 소사이어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특히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두 번은 협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너 번 정도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가격을 우리의 어떤 속셈을 너무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협상을 하면서 자꾸 이제 그 가격 그들과 이제 원하는 가격 심지어는 또 어떤 가격을 또 깎고 내려가다가 다시 자기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또 가격을 조정해서 올리기도 하고 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제 걔네들한테 너무 이제 처음부터 노출시킬 필요는 없고 좀 이게 협상하면서 이게 신중하게 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커뮤니티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 노라는 답변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자꾸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나중에 지나가봐도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또 반응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그 비즈니스에서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중남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 대륙이 사실은 안데스 산맥이라고 길게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막혀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정글들인데요. 아마존 정글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육류 운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해안도 뭐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류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이나 요 채널 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은 가격 정책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마진 같은 거나 물류 비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격 내고를 하실 때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하지만은 이분들이 또 이제 스페인어나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기초 자료를 만들 때 가능하면은 뭐 영어가 불가피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로 된 자료 그 나라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현지 네트워크인데요. 현지 네트워크라는 건 뭐 현지에 진출해 있는 뭐 우리 주재 상사 분들이라든지 혹은 교민분들이라든지 이미 진출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좋습니다. 워낙
특성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보면은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비즈니스 속성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런 주재 상사들 혹은 거기에 계신 분들, 거기 있다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현지 교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조금은 조언을 듣는 게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얘들이 그 뭐 아스타 마냐나라고 하는 이게 내일 봅시 내일까지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항상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항상 보면은 당장 얘네들이 그 어떤 식민 시대부터 내려온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자기네가 당장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기회가 없어지거나 또는 그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꼭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스타 마냐나나 뭐 긍정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뭐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스타 마냐나 그러면 사실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늘 하는 말이고 그게 뭐 언제 이루어질지는 비즈니스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걔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의존할 필요는 없고요. 항상 이런 사항 문화적 특성이나 비즈니스 특성을 좀 이해하고 사업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편과 2편 이렇게 나눠서 오늘 잘 중남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꼭 이번 중남미과 관련하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방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공급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부터 많이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니어쇼링이라 그래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사실 부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방산 분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핑크 타이드라고 해서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그때 그 중도 좌파 또는 이제 좌파 진영 국가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기들이 이제 최근 5, 6년간에 이제 중남미 경제가 나빠지면서 사실은 그 이후로는 이 제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번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 러시아제를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대체 시장 그러니까 그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불신이나 서비스 또는 중국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이제 그전에 들어왔던 제품들이 사실 규제와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더 이상 이제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틈새 시장도 아마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다시 이제 좌파 국가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뭐 핑크 타이드의 뭐 재부활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좌파 국가들의 특징이 제 1세계나 2세계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고요. 우리 같은 제 3세계 국가 중에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런 국가들이 부상하는 것이 이런 정권들이 들어선 것들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